이번에는 어떤 곳에서 어떤 표현을 한 낚시를 진행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서 잠시 머릿속에 여러 가지를 떠올려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 상당히 중반기에 접어든 겨울이고, 또한 수온이 점점 내려가서 거의 정점을 찍는 형태까지 거의 근접을 했다. 그렇다면 수온이 낮게 나타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겨울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 있죠. 바로 군집하는 그런 형태, 스쿨링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죠. 그러면 그 스쿨링을 대상으로 생각을 표현하고 의도한 대로 낚시를 진행해서 결과를 본다면 재밌는 여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봤어요. 오, 힘 주시네. 와, 사이즈 좋다. 오케이, 걸었어. 오케이, 나이스. 와, 사이즈 좋은데요? 오, 요샤. 예스. 스쿨링 모드의 베스가 타깃. 이그라이 양영훈의 또 다른 비상이 시작된다. 이 스쿨링이라는 것이 겨울에 유독 이렇게 확연하게 나타나죠. 그 외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지진이라든지 천재지변, 혹은 어떠한 아주 급격한 상황 변화에 의해서 그것이 불안 심리를 조성한다면 다 모이게 돼요. 그것도 뭔가 의지할 수 있고, 뭔가 크게 확연히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좀 뭔가 안도가 된다, 이런 형태를 주어지는 장소나 혹은 그런 시기에 딱 모여서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뭔가 안 좋아진 상황 때문에 스쿨링하는 경우, 또 하나의 스쿨링은요,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스쿨링이 있어요. 먹이를 쫓아서, 어떠한 명확하게 하나로 좁혀진 먹이를 쫓아서 모든 개체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 그런 것이 바로 스쿨링이죠. 스쿨링이 될 만한 곳을 예측하며 찾아온 포인트. 자, 이제 물가에 제가 서서요, 어떤 걸 갖고 어떤 걸 표현할까라는 그런 생각은 다 이미 마쳤기 때문에 꺼내든 것은 러버지그였어요. 이 러버지그를 가지고 바닥층까지 내려서 바닥층에서 꼬물꼬물 조금씩 움직이는 이런 표현으로 어느 정도 바닥에서 좀 높이 떠 있다 할지라도 소리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나면서 이 떠 있는 베스를 유혹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서 뭐가 있나 가서 한번 살펴봤을 때 어색하지 않다면 짚어 물겠죠. 그것을 표현한 낚시를 진행합니다. 장애물에 붙어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거리감을 두고 캐스팅을 해 베스의 잠을 깨운다. 자, 제가 접근을 해서 첫 번째 캐스팅을 가져왔어요. 일단 제가 러버지그를 던져서 가라앉는 동안에 카운트를 해서 수심을 체크하고, 또한 저까지 오는 동안에 바닥 지형이나 돌의 크기라든지 뭐 돌의 개수, 뭐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캐스팅을 했죠. 수심이 한 6, 7m 가량 나오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바닥은 처음에 이렇게 끌어보니까 약간 부드러운 진흙벌 형태와 돌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 첫 제가 가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바닥을 좀 자세히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싹 끄는데 이상하게 휑한 거예요. 어라? 제가 이렇게 끌었을 때 느낌으로 봐서는 바닥에 있는 것이 이렇게 오는 느낌보다는 뭔가가 이렇게 떠오른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붕어가 바닥에 안착된 떡밥을 물고 쓱 떠오르면서 찌를 올리는 것과 같이 서스펜드에 있던 베스가 뭔가 자극이 되는 걸 느끼고 내려가서 먹고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힘 주시네. 와, 사이즈 좋다. 와, 사이즈 괜찮아요. 나이스. 와, 첫 캐스팅. 전혀 생각지 못한 첫 캐스팅에 베스를 만났어요. 사실 카메라도 다 세팅이 안 된 상태였었어요. 그 정도로 기대하지 못했던 아주 놀랍게 찾아온 그런 입질이었고요. 사이즈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파이팅도 좋았고, 너무나도 이 스쿨링이 되는 스팟이 되겠지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시작이 좋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스쿨링이 될 만한
이런 길게 형성된 이런 강이라든지 하천, 수로 이런 곳에서 보면 항상 넓어지고 깊어지고 어떠한 큰 지형 변화가 생기는 곳에서 많이 모여서 겨울을 나는 그런 스쿨링이라는 것을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예측하고 와서 첫 캐스팅에 이런 녀석을 만났습니다. 스쿨링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자리라면 이 한 마리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도전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제가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바닥을 효과적으로 두드리면서 소리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약간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싱커와 이 트레일러 자체가 고정돼서 따로 놀지 않는 형태, 소리의 근원지와 움직임 자체가 붙어있는 형태를 갖고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바로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틀리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예측과 그에 맞춘 공략이 정확하게 결과로 이어졌다. 러버지그를 던져서 바닥을 읽을 때 효율적인 면이 많죠. 싱커와 그 뒤에 있는 트레일러가 서로 따로 놀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바닥을 읽기 좋죠. 또한 어떠한 것을 타고 넘어서 딱 떨어질 때도 바로 반사적인 그런 움직임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형태의 겨울 낚시에 쓰는 좋은 그 루어가 됩니다. 수심층에 대한 범용성이 넓은 것은 물론 호소력이 강한 동작으로 베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러버지그의 위력을 기대해 본다. 러버지그를 가지고 이곳은 스쿨링 스팟이 될 거라는 예상이 있으니까 한 마리가 다다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점점 이 물속에 무엇이 있나 제 호기심도 많이 자극이 됐어요. 그래서 바닥을 꼼꼼하게 차근차근 읽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제가 느끼는 것은 뻘, 그 다음에 마사 같은 모래 같은 약간 덜 말랑말랑한 것, 그 다음에 돌도 상당히 예리한 돌과 둥글둥글한 돌들이 다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돌들이 모여서 돌무더기가 형성하는 툭 떨어지는 또 툭 떨어지는 계단식 둔탁 같은 것이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도 좋고 이 복잡한 구조물이 있다면 상당히 베스들이 있기 좋은 곳이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하나 더 좋은 복합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가 딸려 나오는데? 야,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있네, 바닥에. 상당히 큰 나무 가지였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곳은 스쿨링 장소로 아주 완벽한 여건을 갖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쿨링 장소로 완벽한 곳. 좀 더 자극의 완벽을 기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되는 곳이다. 복합적인 장애물을 가진 바닥 지형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베스도 지나치지 못할 것이다. 러버지그로 바닥을 읽으며 계단식 브레이크의 복잡한 지형을 타고 넘어오는 그 시점에 집중한다. 우와, 와, 또 빵 때리고 하네요. 오케이, 먹었어요. 또, 우후. 서스펜드에 있다가 내려와서 보고 탁 물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 거겠죠. 호기심은 있고 뭔가 건드려고는 하는데 그것을 확연히 먹겠다는 의지는 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또. 이 어느 정도만 설물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물우물하면서 다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스커트 기장도 조금 더 줄여볼까. 그래서 쇼파이트 이렇게 끝에만 어느 쪽만 물고 쓱 이동하면서 우물우물해서 집어넣는 시간을 조금 줄여보자 라는 생각으로 스커트 커팅을 좀 하게 됐죠. 양형군의 순발력 있는 대처. 작전이 통할까? 오케이, 왔어요. 왔어, 나이스. 야, 이 녀석이 약을 올리더니만 결국에 물고 나오네요. 근데 사실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여러 번 약을 올렸는데 작을 것 같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작네요. 처음 낚았던 베스가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게 갈수록 작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왔어요. 오케이. 자, 또 좀 전에 거랑 비슷한 사이즈가 나왔네요. 입질이 탕 하고 들어온 걸로 봐서 크지 않겠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역시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층에서 떨림, 진동으로 물 속을 휘젓는, 그래서 서스펜드에 있는 베스들이 리액션으로 바이트를 하거나
혹은 좀 멀리 있더라도 이 자극을 보고 와서 먹잇감이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게끔 하는 낚시를 해보자라는 생각에 메탈 바이브레이션을 꺼내 들었죠. 루어가 바뀌면 자극의 양상도 달라진다. 메탈 바이브레이션은 겨울 빙어나 살치류 등 다양한 베이트 피쉬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며 탁월한 비거리를 자랑한다. 만약에 깊이가 좀 얕았다면, 얕은 곳에서 베이트피쉬가 있었고 베이트피쉬를 사냥했다면 제가 아마 캐스팅을 하고 리트리브를 하는, 그냥 감는 낚시를 했을 거예요. 평행으로 이렇게 진동을 일으켜서 지나가는 베이트피쉬를 표현했을 거예요. 하지만 깊이가 6, 7m 이상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닥이 복잡한데 그 중층에 그렇게 떠 있을 거를 예상하고 요요 기법을 활용했죠. 깊은 데 내렸다가 올라왔다가 내렸다가 올라왔다가 내렸다가 올라왔다가.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하는 요요 기법으로 중층의 개체들이 충분히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하하야, 이번엔 더 작네요. 스쿨링 장소라는 곳은 사실상 물속에 들어가서 보면요, 베스가 뭐 4-5마리 있는 게 아니라 막 수십 마리씩 뭉쳐 있어요. 많을 땐 수백 마리까지도 뭉쳐 있어요. 그런데 그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베스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접근을 했을 때 반응을 하는 긍정 무드의 베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내가 표현한 형태의 반응을 하는 그런 빠른 개체들만 만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다른 빨리 반응해주는 녀석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낚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쿨링 스팟이 확 실슈되는 또 다른 곳을 찾았다. 자, 그래서 또 다른 곳을 찾아서 이동을 했어요. 하천, 강이 쭉 있다가 갑자기 확 넓어져요. 주변에 교각도 있고 안반도 참 좋고 작은 지류와도 연결되고, 이것은 분명히 스쿨링하는 명당이 되는, 명당 스쿨링 자리가 되는 거죠. 그곳을 찾아서 딱 내려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많은 낚시인들이 낚시를 하고 계셨어요. 바닥을 긁으며 자극을 주기 위해 러버직으로 초반 접근을 시도한다. 러버직으로 낚시를 좀 진행했는데요. 일단은 반응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깊이가 얕은 만큼 중층에서 약 1.5m 깊이에서 한 1m 정도나 50cm 정도에서 메탈 바이브를 쭉 계속 리트리브를 하거나 요요 기법을 섞어준다면, 그러면 뭔가 적극적인 개체들이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탈 바이브레이션으로 부정 모드로 존재하는 베스를 훈련내기 위한 공략을 이어가지만 반응이 없다. 스쿨링 스팟에서 도피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스쿨링이 깨진 것이라는 추측이 든다. 하지만 이마저도 반응이 없어요.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스쿨링 스팟을 벗어나서 이동을 했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먹잇감. 그러던 와중에 바로 건너편의 작은 지리로 이어지는 입구에서 먹잇감이라고 생각했던 정말 그 먹잇감들이 튀는 것을 보게 되죠. 아, 저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베이트피쉬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겨울에 효과적으로 수면이나 혹은 중층을 빠르게 유영해 다니는 냉수성 베이트피쉬를 표현하기 좋은 그런 메탈 바이브를 또 다시 꺼내 들었죠. 이번에는 수심이 좀 얕아요. 그리고 베이트피쉬들이 어지럽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리트리브 낚시를 위주로, 그러면서 중간중간에는 리액션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요 기법도 잠깐 섞어가면서 낚시를 진행한다면, 이렇게 많은 베이트피쉬가 있고 이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그 베이트피쉬를 쫓아서 이쪽으로 이동해 있는 베스들을 낚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온 변화에 적응하며 안도감을 갖는 도피 형태의 스쿨링과 먹잇감을 찾아 군집하는 사냥 스쿨링이 있다면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사냥 스쿨링. 불안 심리보다는 먹이를 찾자는 베스의 심리에 주목한다.
캐스팅을 쭉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이 분명히 반응을 하는 게 제가 금방 나와야 되는데라는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많은 베이트피쉬들이 여기서 놀고 있는데 막 추격전이 이런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베스가 살짝 그 베이트피쉬를 보고 있고 가만히 있다가 뭔가가 움직일 때 갑작스럽게 불쑥 튀어나와서 준수해서 먹고 들어간다.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스가 단체로 베이트피쉬를 몰아서 먹는 형태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상황. 그렇다면 루어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베스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한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믿음과 집중으로 부지런히 캐스팅을 이어가는 이글아이 양형권. 지속적이 돼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는다. 오케이 걸었어. 자, 이야, 먹이 활동을 하는 녀석들이 있다. 겨울은 단독 활동을 잘 안 한다. 여러 마리가 이곳에 존재하리라 믿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표현을 이어갔죠. 베이트피쉬가 많다면 분명 먹이 활동도 할 것이다. 자신이 던진 루어에 대한 믿음으로 루어가 작은 빙어나 살치가 될 수 있도록 루어에 혼을 불어넣는 양형권. 오케이 나이스. 오 사이즈 좋다. 오 사이즈 좋다. 우와. 아 나이스. 우와. 우샤. 휴. 이야 나이스. 자. 와, 눈 색깔이 정말 이쁘네요. 눈 색깔이 완전 주황색이에요. 와, 나이스. 역시 베이트피쉬가 모여있는 곳에서 비딩을 하겠다라는 직감이 맞았어요. 아무래도 모여서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데 먹지 않고는 못 버티겠죠. 그래서 그 스트럭처에서 머무는 작은 생물체를 먹거나 혹은 그것이 없거나 그것을 먹기 힘든 상황이라면 베이트피쉬, 먹잇감이 모여있는 곳으로 분명히 올 수 있겠다 싶어서 먹잇감이 뛰는 걸 보고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결과가 나옵니다. 예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양상의 스쿨링, 이 어느 정도 바닥 지형 구조물과 깊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존해서 약간 도피 형태의 중립이나 부정무드를 가진 스쿨링, 또 하나 긍정의 아주 적극적이고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하는 베이트피쉬를 근거로 한 스쿨링, 이 두 가지 중에 조금 더 이쪽으로 기울여서 베이트피쉬를 사냥하는 그런 형태를 자극하는 그런 낚시를 해보자, 그쪽으로 더 기울여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안반 경사와 바위가 있는 포인트를 찾았다. 이번에는 정말 빙어를 찾아서 정말 많은 무리를 형성하는 그 빙어를 찾아서 베이트피쉬 패턴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이 형태의 채비를 보고 엄브렐라 리그 혹은 알라바마 리그라고 표현을 하죠. 자, 채비에다가요, 바늘 지그 헤드에다가 제가 스윙 베이트를 이제 체결을 하면서도 최대한 그 자연스러움까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고자 헤드 그 지그 헤드의 헤드만큼 머리로 잘라서 이제 체결을 했어요. 이렇게 체결을 하고 또한 그 세팅한 베이트피쉬의 크기도 어느 정도는 두 가지 사이즈를 섞었죠. 약간 큰 5인치와 좀 작은 4인치 이 두 가지를 섞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자연스럽고 의도된 조합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스쿨링 스팟으로 훌륭한 곳이지만 결과가 없다면 좀 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며 호기심을 유발시켜야 한다. 저수온기, 중층을 유영하는 한 마리의 베이트피쉬보다는 여러 마리의 베이트피쉬가 보다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베스의 입장에서 낚시를 펼쳐나가는 양효곤의 치밀한 전략이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오케이 왔어요. 나이스. 오케이
이야, 와라. 와, 점프. 와, 나이스. 후후. 와, 사이즈 좋은데요? 오, 요샤. 우. 야, 사이즈 좋다. 와, 가만 있어. 예스. 야, 오짜네, 오짜 베스. 자, 오늘 낚시 정리하자면요. 제목을 만들자면 학교 가자라는 것이 될 것 같아요. 학교에 가면 많은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이 다양한 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베스들이 모여있는 베스 학교에 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다양한 분들의 베스를 가지고 각기 다른 형태의 접근 방법으로 결과를 봤죠. 오늘 마지막에 아주 재밌었던 것은 그 알라바마 리그가 통했다는 거예요. 이 앞으로 수온이 점점 더 정점을 찍고 저수온에 확연히 적응을 하고 베이트피쉬의 많은 군에 자꾸 이 눈을 빼앗기고 먹이 활동이 점점 더 강렬해지고 하는 때가 오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알라바마 리그로 결과를 봤지만 앞으로가 사실 더 기대가 돼요. 그래서 다음번이나 뭐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필드를 찾아서 알라바마 리그로 마리수에 도전하는, 또한 사이즈도 그렇고 만약에 맞아 떨어진다면 한 번에 여러 마리를 낚아내는 그런 형태도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이즈를 한번 재볼까요? 자, 49.5가 나옵니다. 자, 겨울에 베스가 머물 만한,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머물 만한 곳을 추론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베이트피쉬의 군집을 표현을 해서 낚시를 진행해서 결과를 보면 어떨까 했던 기획이, 그 의도가 맞아 떨어진 좋은 결과입니다. 예스. 효율적인 접근으로 결과를 최대치로 끌어내는 양형군의 저력. 겨울에도 빅베스를 만날 수 있다.